앞서 신정욱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욱 교수님은 중앙대학교에서 석사를, 예제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 식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경력으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스마트 교수, 대한치과 롯데치원트 기공학회 초대회장, 가철성 기공학회 초대회장, 치과기공 기재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소장, 그리고 3D 프린터 융합연구소 소장, 미래융합교육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먼저 올라오셨는데 큰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강의실을 유튜브에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2학기에 내 수업, 잠깐 우리 선생님 갑자기 2학기의 수업을 혹시 지각한 학생들, 결석한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URL을 보내서 수업에 참여들을 계속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러한 생중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계차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의 이 매체로서는 중계차와 그리고 스태프들이 많이 와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쓰고 있지 않는 저의 스마트폰에 혹시 조명을 켜면 저의 강의실이 스튜디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제가 가져온 캠코더를요, 지금 저만 찍고 있습니다.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교수들 보다시피 저의 이 데스크 앞에 웹캠을 교수님들 쪽으로 놓고요, 저의 USB를 저의 노트북에 꼽으면 이 강의가 코딩 되어지는 거군요. 혹시 2학기에 내 수업을 공개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내 수업을 공개할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왔거든요, 학교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총장님, 이사님 앞에 계시지만 울산역에 저를 태우러 온 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영산대학인데요. 제가 370개 대학을 돌지만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아침에 와서부터 우리 신임 교수님들, 그리고 편창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부처장님, 기획처장님의 학교의 혁신 방안에 대한 말씀들을 저도 교수 입장에서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수들의 생존 위에 대학의 생존이 현재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 영산대학은 어떠한 특성화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특성화가 다른 대학에 없는 잘 가르치는 대학. 좀 전에 우리 교수님들, 티처, 베스트 티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영산대학은 다른 대학에 어떤 특성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팔로운 건 아닙니다. 뭘까요? 수업을 질문으로 시작하는 교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무한하게 끄집어내는 수업이 2학기 수업이 되었습니다.
기존 같으면 제가 제품을 꺼내자마자 어떤 제품이라고 교수자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새롭게 열리는 3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교수 이야기보다도 학생들의 무한한 생각을, 무한한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뭘 하나 뺍니다. 여러분 불이 들어오나요? 그리고 저의 기회 뽑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마트폰에 어플을 하나 끼고요. 어플 끼고 여기에 제가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很高兴认识你，我们今晚将一起学习。 혹시 2학기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대학은 지금 개강이 1주차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원 석박사에 이 중국 학생 6명, 몽골 학생 1명, 외국 학생이 꽤 있는데요. 2학기에 제가 갖추고 있는 언어의 이 한계 가지고는 수업하기가 어려워서요. 나름 강하게 찾다 보니까요. 어제 수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여기에 참가자들이 자기 귀에 하나 이어폰을 꽂고 모국어를 선택하면 제가 우리말로 하지만 어떻게 돼요? 참여 학생들은 쉽게 저하고의 수업에 침입을 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교수자의 혁신이 뭘까요? 제가 여기에 일찍 온 이유가 뭘까요? 교수들이 식사를 하셨지만 저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와서 대학의 사정이나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른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교수님들에게 보여주셔서 저는 교수님들 식사하시는 시간에 가능해서 준비를 철저했습니다. 여기에 괜찮으신가요? 이 통역이 과연 대학에서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학생들에게 교수자의 외침 이런 거 해봐 하고 하는 시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해봐라고 학생이 열심히 했는데요. 2, 3년 후에 가보니까 열심히 한 부분이 이미 스마트 디바이스에 일반화되어지고 있는 이 초가속화 세상에 과연 2학기의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서 계실 건지 모니터링을 미리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2학기 1주차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서 있을 것인가, 과연 과거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을 할 것인지도 미리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믿고 들어온 우리 학생들의 미래 책임져 준다면 어떨까요? 이런 맥락으로요. 과연 우리 학생들은 2학기 수업에 어떤 수업을 제일 좋아할까요?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웃지 않으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2학기의 내 교실에 웃음이 넘치는 수업. 우리 총장님 안 웃으시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여자 모든 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2학기의 수업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지식의 채널보다 더 앞에 교실에 들어오는 웃음이 넘치는 수업이요. 웃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웃음치료사입니다. 웃음치료사. 우리 이사장님 앞에서 웃어보실까요? 예. 이사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학기에 내 수업 자지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웃어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나요? 특히 여기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 애기들에게 웃게 하는 이런 모션을 보면서 교수자로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 수업에 들어와 있는 애들에게
어떠한 행복한 수업을 제공해 줄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으로요, 웃음과 이제 2학기에 만나고자 하는 우리 애들이 이제 스마트한 애들이 우리 교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애들이 우리 교실로 다가오고 있나요? 네. 제가 편집을 한 건데요, 조금 가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얘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 생가사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요. 탯줄을 스스로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탯줄을 자릅니다. 네. 이런 애들이 Z세대라고 하죠. 네. 그리고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샷 하나 하고요. 그리고 뭐 할까요? 자기의 출생신고서를 주민등록이 아닌 SNS에 로그인 전차합니다. 소셜에. 네. 그리고 뭘까요? 네. 집에 어떻게 갈까요? 공을 맵으로 스스로 집에 가는 얘들이 우리 교실에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2학기에 이 학생들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런 학생들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예. 내가 기계치라고 한다면 될까요? 나는 스마트하지 못해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내 자녀가 스마트하지 않은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이제 학생이 아닌 내 자녀의 관점에서 내가 내 교실을 먼저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에 33년째 있는데요. 예, 아쉬움도 많고요. 지나간 우리 애들에게 좀 더 스마트했다면 우리 애들의 미래가 좀 더 확장이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키워드 중에 3R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DR족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를 모르는 DR족, 스마트 문화를 모르는 스와리족, 마지막에 요즘 대세인 유튜브 문화를 모르는 무아리족. 과연 교수님들은 3R족에서 해방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3R족에 현재 계신가요? 이런 부분도 2학기 시작 전에 나는 과연 2학기의 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도 지금 이 시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아침부터 제가 여기서 듣고 있던 이 교육의 혁신에 대학의 혁신, 교수자의 생존에 대학의 생존까지 맞닿아 있는데요. 370개 대학을 돌면서 들은 이야기, 이제 대학이 어렵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불필요성이 대두되어지면서 대학 자체를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학을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인구 절벽이 아니고요. 대학을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과연 이 초가속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의 채널이 우리 애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지도 모니터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관점에 저는 나름대로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있으신가요? 제가 아침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에 입시 홍보 전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언제까지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이 발품을 파는 마케팅을 언제까지 영산대학은 하실 건가요?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세상에 이 유튜브 플랫폼 과연 교수들은 어떻게 보시냐 이겁니다. 대학의 이기 중에 인구 절벽 오프라든지 페이북의 오픈소스가 아닌 이제 이 유튜브가 대학의 위기로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의 조남을 블로그나 카페에 가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튜브 와서 검색해 보거든요. 근데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존함이 유튜브에 없습니다. 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학습자들의 학습권보다도 내 자신의 콘텐츠를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에 올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 만개라고 하는 저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반드시 소셜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브랜딩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이러한 오픈소스의 플랫폼이다 생각해서 올렸던 부분이 현재 만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남 교수로 시작한 저의 퍼스널 브랜드가요, 이제 소셜의 미래교육학자로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브랜딩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컨텐츠 있으신가요? 요즘 정년을 앞두신 교수님들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정년 앞에 두고요, 도서관에 책을 좀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75년 거 이상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져가려고 사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절대 못 가지고요. 그래서 회법 처리했더니 3,000원이 납니다. 집에 가시려고 하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들 교직에 계실 때 DB를 가지고 계신가요? 나의 디지털 이러한 자료가 어디 플랫폼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함께 어떻게 될까요? 정년 후의 삶이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이 영산대학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전공별로 교수님별로 넘친다면 이 글로벌 시장에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요? 이 맥락으로요, 저는 치과 고철기공의 교수로서 이 앞전에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틀니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이 틀니도요, 죽어있는 틀니가 아닙니다. 2차와 3차 산업혁명에서의 죽어있는 제품이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요 33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산학협력단에서요 33개 특허 출원이면 개당 300만 원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학교에 월급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정년 앞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 좀 더 변화성을 학교의 이름도 올리고 저의 이름도 올려서 정년할 때 40개를 가져나간다고 한다면 저의 시니어의 삶이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이 관점에서요, 이 틀니 입속에 끼우면 잘 안 빠지고요, 잘 씹어 먹으면 좋습니다. 이쁘고요. 근데 교수님들 보시다시피 여기 뭐 시커먼 게 하나 보이나요? 여기에 시커먼 하나 뭘 넣었는데 이게 뭘까요? 칩입니다. 칩. 2차와 3차 산업혁명에서는 죽어있는 제품이지만 4차의 새로운 세상은 스마트합니다. 죽어있는 틀니 앞에 스마트 틀니라고 하는 스마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칩에 뭘 넣었을까요? 저의 특허 출원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산대학의 교수님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져서요, 다른 대학에 없는 특성화의 물꼬가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업은 집단지성으로 끌고 가라 그랬거든요. 교수가 계속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끔. 그런데 답이 없는 게 이제 2학기 수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기능을 넣었을까요? 이래도 교수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급하거든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서요. 시간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이제 칩의 세상에 노인들이 지배를 못 갑니다. 스마트폰을 여기다 대면 자녀들이 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칩에 센서가 입속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모든 섭식 실태 체크돼요, 안 돼요? 그 섭식 실태의 빅데이터가 4차 산업의 기름이 아닌 자원으로 이제 건강 관련 분야 쪽으로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 쪽으로 신종우 교수가 요즘 아날로그에서의 스마트, 또 아날로그 교실에서의 디지털의 이런 포인트로 미래의 선도적인 기술만 특허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수님들
수업에서의 학생들에게 내 수업 들어오면 이런 특허 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수업 시간마다 깨우쳐져서 우리 애들의 생각이 졸지 않고, 그래, 저 수업 들어가면 내 인생이 뭔가 바뀌겠다 라는 메시지가 이야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맥락으로요, 과연 치과 보철 전공 배우러 온 우리 학생들, 과연 다른 대학에 없는 역량이 뭘까 나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00여 명의 전국의 교수님 축에 미래융합교육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대학의 신한대학 우리 학생들은 치과 보철 전공회로 이 새롭게 열리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 1학기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보냈던 디지털 콘텐츠들이고요. 여기에 61명을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61명의 모든 학생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성적표와 졸업장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대학이든 다 주고 있지 않나요?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가 아닌 대학에서의 나의 포트폴리오의 URL을 가져나가는 것이 우리 애들의 미래의 확장성에서는 더욱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1학기에 61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수업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분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영산대학의 이 홈페이지에 혹시 홈페이지 외로 TV가 있나요? TV 플랫폼에 가보면 영산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의 콘텐츠와 우리 학생들의 콘텐츠가 제가 운영하는 이런 방법과 같이 플랫폼에 가득 채워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영산대학의 특성화 아닐까요? 여기에 한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61명의 모든 학생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 학기 동안 저하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학생이고요. 32개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아날로그 콘텐츠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제 영상의 세상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저에게 올렸던 콘텐츠 한번 열어볼까요? 당연히 어디로 올렸을까요? 유튜브로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치과 보철 학생이지만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끔 사이트에서 계속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가르칩니다. 한 학기 동안 만들었던 이 틀니를 가지고 부모 앞에 가서 30분 동안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30분 동안 스피치하고요. 이 콘텐츠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한테 올리지 않으면 F입니다. F. 한 학기 배운 내 자녀의 학습의 이 질을 스스로 전공 영어 없이 부모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설명으로 연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 대학의 특성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데 우리 이 학생은 부산의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우리 대학에 편입한 학생입니다. 네,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비전이 캐나다 쪽의 치과 기공사로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제 꿈은 캐나다지만 이때 쓰는 이런 메타데이터를 다 영문으로 올리게 합니다. 메타데이터로 올린 영문의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즉시 꿈의 비전이 캐나다가 아니고 더욱더 확장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신한대학의 캐나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왔지만 교수의 바운드의 확장성에 의해서 더 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여기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즘 콘텐츠의 모든 부분을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막 처리를 뭘로 하게 할까요? 네, 영문으로 하게 합니다. 치과 보철 전공 배우러 온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만큼은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도하고 있고요. 모든 수업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분을 이렇게 영문 자막으로 넓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요? 교수님, 치과 보철의 손의 테크닉 외로 세상의 흐름성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배워서 너무 좋은데요. 유튜브 올리는 순간 서로 연락이 돼야 한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영문 자막으로 치과 프로세스를 올리니까 전 세계 치과인들이 봐요, 안 봐요? 그러면 누가 컨택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중에서도 소셜입니다. 과연 우리 교수님들 이 학기에 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이 콘텐츠를 글로벌 마켓에 한번 올려보실 생각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시려면 누구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교수님들도 콘텐츠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콘텐츠를 어디에요?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얘들도 같이 수업하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이 글로벌 마켓에 올리는 부분이 소셜 마케팅.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산대학의 콘텐츠가 유튜브에 바글바글하다. 이게 특성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치과 보철 전공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 나름 교수가 바쁩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사이드에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한 학기에 힘들었지만 한 학기 끝날 무렵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물만을 이야기하는 전공의 시대가 이제 다우물을 파는 세상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파다 보면 빠져 죽는다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여러 우물을 대학에서 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특히 저는 교수자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이야기에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애들에게 나는 교수자 관점에서 어떠한 역량을 전공외로 확장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지금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 어떨까요? 전공외로 어떤 것을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붙여서 우리 애들이 이 융복합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이제 빠져 죽지 않고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이 학기의 내 수업 모니터링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 애들은 1주차 수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KOCW 혹시 아신가요?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모든 교수님들의 강의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올리고 있고요. 저는 치과 기공학의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융복합의 과목을 여기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교수님들의 강의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돼요? 좋은 컨텐츠 찾아서 사이트에서 우리는 여러 우물의 융복합의 공부가 여기 KOCW에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에게 영광스럽게 KOCW 하단에 오면 여기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저의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KOCW의 스마트 교수법 카테고리가 저의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에 1700개의 교수법에 관련되어진 콘텐츠가 저에게 올라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370개 대학을 도는 이유가 뭘까요? 소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외부의 전화가 저에게 뜹니다. 모르는 전화가요. 전화하면 어느 대학입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를 하셨죠? 라고 하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교수님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너무 많습니다. 내 콘텐츠를 가감히 오픈하는 세상에서의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프로페셔널 브랜딩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에 이 학기에 내 수업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에는 이제 좀 더 콘텐츠가 정리되어져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지식의 채널을 가진 교수자들의 지식의 콘텐츠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 최고의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의 콘텐츠로 유튜브를 다시 한번 재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2학기의 내 수업 한번 열어보시면 어떠냐 이겁니다. 예. 열고 안 열고는 자유인데요. 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 부분에 2학기의 발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시간이 조금 주어진 부분이 적어져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 그러면 PPT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파워포인트도 굉장히 좋은 문서지만 우리 애들하고의 수업에서의 이 콘텐츠로는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메이지닷컴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는 좀 더 플래시합니다. 이제 URL을 주고받는 세상에 어떻게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나 볼까요? 제가 경기 꿈의 대학에 고등학생들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나름 학교의 홍보망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2학기의 내 수업이 좀 더 플래시하고요. 얘들의 생각을 좀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교수자의 발표가 스토리텔링의 프레젠테이션에 이러한 플래시 타임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네. 이미 1000개의 템플릿이 이미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2, 3일 남았습니다. 1000개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이 사이트의 템플릿에 이제 본질적인 교육의 콘텐츠만 바꿔주고 수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사이트에서 직접 USB를 가지고 다니는 수업이 아닌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발표해 보시는 것도 어떠냐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학기의 내 수업 좀 더 스토리텔링에 학생들이 좀 더 졸지 않고요. 재미있는 수업이요. 교수님들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실까요? 네.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설문 한번 해볼까요? 2학기에 내 교실에 들어오고자 하는 애들의 현재 개인별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알지 못하고요. 수업에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교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다음 주 첫 주차에 이러한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온라인 설문으로 좀 만들어 가서 현재 내 수업에 들어와 있는 애들의 특성이라든지 학생들이 수업에 요구하는 요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1주차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2주차에 강의 계획서를 수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잠깐 설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는 교수자나 학생들 다 계정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TB의 원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업의 모든 자료를 클라우딩 할 수 있고요. 네. 설문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네. 하신 걸로 하고요.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홈즈 양산 캠퍼스 눌러보니까요. 아직 응답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요. 네. 응답을 하면 여기에 도표로 우리 교수님들의 현재 상황을 제가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2학기 1주차에 강의 개요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내 수업을 하는지도 이런 온라인 설문으로 한번 체크하고 좀 더 얘들의 요구도를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게 수업에서의 연결입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스마트 디바이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업이 죽어있는 불통의 수업이 아니고요. 스마트 디바이스로 URL을 연결하는 순간 소통의 수업을 할 수 있고요. 참여형 수업을 할 수 있고요. 몰입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열어볼까요? 교수님들 이걸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어텐치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URL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텐치신 심플로.com.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잠깐 URL로 연결해서 저하고의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육의 혁신 첫 번째 학생들과의 소통입니다. 이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소통 없이는 교수자 중심의 외치는 목소리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어태치신 심플로.com 하시면 교수님 조랑 넣으시고요. 비번 123 하면 저하고 수업의 연결입니다. 네. 이것도 출석입니다. 연결되는 순간 1절 다른 데를 못 나갑니다. 왜? 여기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자료로 모아져서 수업의 성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어태치신 심플로.com. 심플로가 뭐냐면 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흘러다니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교수에서 학생으로, 학생에서 교수로 물이 막히지 않고 이제 참회 수업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이 심플로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면요. 현재 13분이 지금 저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14분이 어떤 기종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예, 어느 교수님이 어떤 기종을 가지고 저한테 온 것까지 다 체크되어야 돼요. 얘들이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마트폰을 손에 얹혀준다 그래서요. 수업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리 수업에서의 몰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2013년에 스마트라고 하는 이 채널을, 매체를 한국의 교육에 들고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예, 그렇게 처음에 아우성의 메시지가 이제는 소통의 디바이스로 전 대학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번 소통 한번 해볼까요? 16분이 들어와 있고요. 교수님들은 3개의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업플로우가 있고 다운플로우가 있고 발표가 있는데요. 발표 코너 혹시 수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복사해 가지 마시고요. 디지털 DB를 여기 올려놓고요. 직접 스마트폰에 떨어뜨려주면 오늘 수업에 관계되어진 모든 디지털 DB를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수님들 손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교수님들 스마트폰에 즉시 떨어져서 이제 토론의 수업, 본인별 도의, 개인의 콘텐츠를 자기 주도적으로 보게끔도 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돼요?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발표 자료가 있고요. 이 발표 자료에 수업은 시끄러워야 됩니다. 수업은 시장바닥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교실은 시장바닥인데 한국의 교실은 고요 속의 정적일까요? 이제 교수의 이야기 그만하고요. 이 무한한 우리 애들의 생각을 시장바닥까지 끄집어내는 수업이 2학기 10% 나의 교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플로가 뭔지 네. 혹시 2학기에 내 수업 플립트러닝으로 해보실 생각 어떠신가요? 만원짜리 영화 한 편이라도 우리는 소문을 듣고 재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거든요. 근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학에 투자하고요. 1주차에 강의 스토리 정도 지나고 2주차, 3주차부터는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막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최소한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한 줄거리를 보내고 그 줄거리에 대한 질문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받고 그 질문을 수업에 가서 집단지성의 토론으로 풀어보는 거. 교실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2학기에 최소한 교수 잘하면 이제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짤강 정도는 만들어서 다음 주 수업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 정도를 보내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얘들이 질문, 그 질문을 풀어주는 수업이 2학기 수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혹시 2학기 수업의 자료를 여기에다 올려놓고 여기에 URL을 얘들의 소통의 플랫폼에다가 URL을 주면 얘들은 여기 타고 들어와서 2주차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사전 프리젠테이션 해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2학기에 우리 영산대학의 교수님들 최소한 나의 수업의 줄거리는 좀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체크하고요. 풀어주면 자료가 이제 더 이상 공개가 되고 있지 않죠? 또 하나요. 플로우는 뭘까요? 우리 교수님들 제가 잠깐 30분 동안 우리 교수님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 연결의 수업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하나씩 해주시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요. 질문 있나요? 질문의 타이밍이 뒤에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질문의 타이밍을 어디로요? 수업 전으로요. 수업 전으로 끌고 와서요. 수업 종료 시점에도 답이 아닌 질문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는 수업이 2학기 내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교수님들이 50명 학생, 100명의 학생의 모든 학생들이 오늘 수업에 대한 피드백에 질문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의 방법은 소수 몇 명의 질문 받고요. 끝나는 종료 시점에서 그냥 2학기가 끝나는데 사실 두세 명의 질문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의 질문을 다 풀어줘야 그날 수업이 완전 학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보십시오. 지금 박나훈 교수님부터 몇 분의 18분의 교수님이 지금 7분이 쓰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의 수업 아닐까요? 내 자신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의 질문을 봄으로 인해서 수업에서의 학습의 확장성이에요. 이게 질문의 영역을 키워주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무한한 상상력이 2학기 교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기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예, 이게 마지막 학습 요점 정리 토론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수업 평가로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교수님들 강의 평가는 언제 받고 계신가요? 저는 매 시간 받습니다. 강의 평가를 매 시간 받고요. 그날에서의 혹시 아쉬운 부분을 즉시 그 다음 주나 다시 온라인으로 해결합니다. 왜? 1학기 끝난 다음에 받은 강의 평가는 아쉽지만 이미 얘들은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아쉽지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이 소통의 방법이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질문 코너로 받고요. 질문 코너로 받고 같이 질문의 영역을 봅니다. 교수님들 다른 8분의 교수님들이 어떤 글을 쓰신지 같이 공유되어 합니다. 내 혼자의 지식의 이 범위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쭉 보고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집에 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질문으로 끝냅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집에 가는 애들에게 영상으로 보낸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저의 모든 수업은 반드시 플립트러닝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레코딩 하듯이 본 수업을 다시 레코딩합니다. 왜? 본 수업도 그날 얘들에게 URL을 보내줍니다. 예. 학교에서 장비를 대주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다 사적으로 내 교실의 풍성함을 위해서 스스로 다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오늘 집에 가는 애들에게 이 50명의 질문의 영역을 영상으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질문의 영역만 같이 확인하고요. 연구실로 와서요. 콘텐츠를 만듭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캡처 프로그램을 열어서요. 열어서 레코딩 하고자 하는 범위에 맞춰놓고요.
뭐가 있죠? 녹화 버튼. 네, 우리 영산대 교수님들이 저에게 준 현재 코멘트. 예, 차분한 메시지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학생들 수업으로 돌려서 우리 50명의 학생들 오늘 질문 다 답변했고요. 너무나 좋은 질문, 이 질문 가지고 제가 지금 풀이하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문자를 주면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참여 너무 감사하고요. 집에 잘 들어가기 바랍니다. 중지하면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학교의 교수학습 환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수자로서의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스마트하게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 한번 열어볼까요? 이 영산대 교수님들이 저에게 준 현재 코멘트, 예, 차분한 메시지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요 영상의 콘텐츠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죠? 유튜브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10,000개라고 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다면 제가 개인 소장한다고 한다면 메테라바이트도 어렵겠지만 그 메테라바이트 속에 있는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직접 올려보겠습니다. 네. 위에 카메라 누르고요. 동영상 업로드. 올릴 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영상을 공개할 거냐, 미등록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비공개는 누구도 못 보고요. 미등록은 주소를 받은 학생만 보는 겁니다. 쌤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개는 누구나 보는 거고요. 여기에 미등록으로 선택하고 좀 전에 스크린 캡처해서 만들었던 영상이요. 네. 선택하면 글로벌 마켓에 저의 콘텐츠가 공개 여부에 따라서 세상에 나갑니다. 여기에 업로드 해놓고 어떻게 되죠? 이 콘텐츠의 주소 URL을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소통의 SNS 플랫폼에 URL을 붙여주면 집에 가면서 보수자의 오늘 수업의 질문의 콘텐츠의 영상을 50명 학생이 다 URL로 받고 있지 않을까요?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청한 다음에 자신의 코멘트를 올려주십시오. 다시 역으로 또 물어봅니다. 여쭙니다. 왜요? 시청하게 하고요. 거기에 코멘트를 또 50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코멘트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질문의 확장성이 수업의 질하고 같이 옮겨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다 돌린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확장성입니다. 열고요. 우리 영산대 교수님들이 저에게 주는 이걸 이제 우리 애들에게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보내는 것은 밑에 공유라고 하는 걸 누르면 공유의 URL이 자동 카피가 됩니다. 이 부분을 혹시 교수님들 학생들하고의 소통의 플랫폼을 어떻게 쓰고 있죠? 카카오톡이나 밴드는 SNS로 하시고요. 학습의 장으로는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참으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무료고요. 한 학기 1년 동안 학습자들과의 소통했던 모든 부분의 DB가 성적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DB가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대학이 예전에 신흥 전문대학이 있을 때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DB가 여기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대학으로 와서 현재 진행하는 반 여기에 각급 구성원 66명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게시글에 좀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URL을 붙여놓고 제가 여기서 글쓰기만 누르면 지금 66명의 학생한테 동시에 시청권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이 시청한 다음에 코멘트 해주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된 거 질문 올려주세요. 이 부분이
다음 주 수업으로 연결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러한 학습자들의 현재 수업에서의 상황을 SNS에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서요. 다음 주 수업을 더욱더 풍성하게 풀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스마트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클래스팅인데요. 클래스팅은 누구나 가입해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반을 만들어서요. 이 학기에 내일 모레 하나 반을 만들어서 여기에 학생들이 1주차 수업 들어오면 학생들 보고 클래스팅 어플 좀 설치하고 여기에 초대 코드를 보여주면 밴드 타고 들어오듯이 어떻게 돼요? 교수님의 클래스팅 과목으로 애들이 다 초대돼서요. 학습의 장애 콘텐츠는 이 클래스팅의 콘텐츠로 이 학기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끝난 다음에도 얘들하고 진행했던 모든 디지털 TV가 여기 콘텐츠로 클라우딩 되어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요? 클래스팅입니다. 저의 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종이 시험을 일절 보지 않습니다. 종이 시험을 안 보고 대학에서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하실 건데요. 저는 다 디지털 시험을 봅니다. 서술을 A3 용지 한 장 주고요. 거기다가 쓰게 해가지고 교수가 들고 와서 볼펜으로 채점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디지털 혁명의 세상인데 아직 우리 교실의 교수자의 모습은 19세기 교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한다면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어떤가요? 19세기 교실의 모습을 21세기 학생들 앞에서 20세기 교수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노량진에 50만 명이 엎드려 있습니다. 공무원 되겠다고요. 누구 책임일까요? 왜 중국의 학생들은 다 창업한다고 세상에 창업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안정적인 공무원 되겠다고 노량진에 50명을 엎드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부 책임일까요? 학생 책임일까요? 교수 책임일까요? 같이 힘을 합친다면 이 우수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 더욱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명문대생들이 굉장히 우울하다고 합니다. 명문대 졸업생들이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공기업 들어가는 인생이 최고인지 알았는데요. 거기 가서 소셜을 보니까 소셜의 인플루언서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의 정형화된 교수 학습권에 꽉 정형화된 애들은 소셜에서의 자기 얼굴을 내놓지 못합니다. 과연 대학의 교육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날로그 이 세상에서 소셜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수자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대학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연결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이제 취업률로 잡아주거든요. 네. 아날로그 세상에 취업할 때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무한한 SNS 세상에 올려보고요. 시험 보는 방법. 중간에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올 1학기에 진행했던 61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중간고사에 문제를 냈습니다. 너를 수학 분석을 하고 대학의 꿈과 비전이 뭔지 30분 동안 스피치 발표를 해서 올렸어요. 교수님들,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애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점수 잘 받으면 괜찮은 애로 보고요. 점수 전공이 좀 못 받은 애는 이상하게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교수자의 눈에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표준화된 성공 방식의 틀이 깨지고 있는 이 세상에 다크호스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한가요? 이제 표준화된 성공 방식의 틀이 깨져 있고 이제 다크호스들의 개인의 이러한 무한한 상상력을 교실에서 좀 더 코멘트해주고 관심 있게 봐준다고 한다면 이러한 애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네. 여기에 이 학생들의 모든 꿈과 비전을 제가 다 들어봅니다.
전공이지만 일일이 들여다보면 이미 대학에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치과 건축은요, 고도의 손기술이 요구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손재주 없는 애들은 교수자의 눈이 어떻게 봤을까요? 공부도 못한 이런 시각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요. 사실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는 손재주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재주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봐서 되겠습니다. 그래, 손재주는 없지만 여기에 수학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우리 100의 학생의 특성을 봄으로 인해서 얘는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학장성에 한 명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진행하니까 중도 탈락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손재주 없다는 것 때문에 중도 탈락이기가 많습니다. 교수님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손재주는 없지만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특성에서의 더 다양한 것이 있다면 교수가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한 명이라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개별화된 맞춤 학습도 이야기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바쁘시겠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더 눈여겨본다면 우리 영산대학에 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왔을까요? 인생을 바꾸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교수 외에 영산대학이 타 대학에 없는 특성화로 글로벌 학생들까지 여기 온다면 오전 내내 우리가 고민했던 입시 충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덜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콘텐츠를 다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냅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무슨 꿈을 가지고 다니는지 부모조차도 몰라요. 요즘 대학의 문제가요, 500만 원이라고 내고 다니는 학생들의 수강권을 부모가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안 오려고 하고요. 전공은 벗어나고 있고요. 교양에서 학점 따기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부모님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부분으로 내 자녀의 꿈과 비전을 부모 카톡으로 주면서 대학에 와서 잘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하고 잘 같이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날 저녁에 가면 뭐 할까요? 부모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나도 몰랐던 너의 꿈이 이런 거였구나. 잘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해봐라. 이런 부분이 이제 혹시 영산대학의 교수님들의 관심의 범위가 더욱 확장된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뭔가 특성화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저는 매일 저녁에 5가지 감사를 학점의 5점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자기 전에 최소한 자기 전에 오늘의 5가지 감사와 내일 한 일을 꼭 쓰고 자자. 이게 학점의 5점짜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교수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걸로 이 모습, 이 지금 콘텐츠로요, 우리 학생의 현재 학습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을. 오늘 좋았다, 뭐가 안 좋았다. 얘가 학습권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또 땡겨줘야 되는지, 이 상황을 보고 교수의 코멘트에 전화 하나로 우리 애들을 더욱 확장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자기 전에 5가지 감사와 내일의 한 일 정도는 쓰고 자는 것이 삶이 풍성하지 않겠지?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뭘 할까요? 전체 학생의 100%를 달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예, 스티커는 동일하게 발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틀리게 발부하면 애들이 삐져요. 네, 굉장히 삐집니다. 예, 여기에 시험 한번 볼까요? 저는 모든 수업을 시험이라고 해서 1시간 시험 보고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 시험으로 봤는데 즉시 수업의 피드백이 도표로 나와야 한다. 디지털 시험으로 보는데 얘들도 즉시 틀렸다 맞았다 오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중간고사까지 학습한 이 중간고사의 내용이 오늘 시험 범위에서의 점수가 나왔다면 얘들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수업 2교시 더해서 최소한 학습 목표를 높여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디지털 시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의 수업은 A3 용지 한 장 주고 3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 쓰게 하고 2시간을 버렸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의 학습의 목표가 떨어진다면 떨어진 학생들끼리 다시 모아서 재학습해주는 것도 마지막에 학습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낫진 않을까요? 예. 여기에 주관식 서술 시험 보는 겁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요.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서요. 구술로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5분 이상 스피치를 해야 돼요. 5분 이상 한 분 한 명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학습을 집중해서는 5분 동안 발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유튜브 올리고 URL을 저한테 주고 그날 수업에서 퇴장합니다. 예, 수업에서의 더 객관적입니다.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유튜브 세상에 이제 당당하게 얼굴을 노출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영상 노출하자면 굉장히 거부했는데요, 이제는 영상하면 다 메이크업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영상하면 메이크업을 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수자로서의 이 흐름성만 잡고 간다면 수업은 참으로 재밌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은 직접 학생들 스마트폰에 올려주고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푸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오답률이 체크됩니다. 엑셀로 정리가 됩니다. 엑셀로. 통계로 넘길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 교수자가 아날로그식에 바빠 죽겠는데 얘들 채점하고 있는 거 이것도 한번 바꿔보자고. 그래서 제가 33개 특허 출원 중에 하나, AI가 채점하자. 교수가 언제까지 교수의 주관적으로 채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큰 개념의 부분을 AI가 체크하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전공의 부분은 교수자가 체크하는 진단의 협업의 시대와 동일한 맥락으로 교육도 같이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교실의 이 학습권, 많은 대학에 가보면 우리 스마트 강의실을 보여주겠습니다고 학교 관계자분들이 보여주는데요. 스마트 강의실을 한두 개밖에 못 만들거든요. 근데 한두 개는 보여주기식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내 수업은 스마트폰 가지고 학습자들과 연결만 해도 나름 스마트 강의실 되지 않을까요? 교수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굳이 학교에 없는 그 거금을 쓰고 제대로 되지 못하는 매체보다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얘들하고 연결만 해도 얘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고 한 명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제가 하나 질문 내보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데요. 네. 선글라스를 잘 끼고 그리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서요. 어떤 모습이죠? 이제 시각에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저에게 교수님들 특허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요? 수업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특허 냈습니다.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교수들, 이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특허 한번 내보시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한 세상에 특허 한번 내보시죠. 혹시 특허의 범위가 저의 청구 받기라고 하면 저의 전담 변호사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손 안 대겠습니다. 어떤 특허를 줄까요? 이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분에게 교수님의 생각을 묻는다면, 혹시 교수님의 생각 보기에 학생들하고 같이 묻는다면, 푸른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떤 특허를 내면 좋을까요? 이사장님 아이디어 한번 주시죠. 수업은 친구씩 갔다가 저는 항상 스마트폰을 정보인데요. 스마트폰에 조그만 렌즈를 여기다 붙이고요. 렌즈를 붙이면 영상이 돼요. 여기에 연결시키고 인터넷 연결되고 내비게이션에 의한 이어폰의 착각으로 이것이 돼요. 화면을 쉽게 안정적으로 찍고 갈 수 있는 이것도 저의 특허입니다. 세상은 특허가 넘칩니다. 저희 연구실에 40개 특허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애들이 연구실 딱 보면 우리가 뭐라고 나갈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한대학에 나왔습니다. 그거 안돼 이런 거 가지고 나가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애들이 공부가 했던 이 학기 1주차의 교수님들 대충 수업하시면 안 되고요. 30분 오리엔테이션 안 되고요. 애들에게 1주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수업 한번 철저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1주차가 대충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1주차에 얘들의 생각을 뒤집어서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얘들의 미래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 1주차 읽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 수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들, 제가 지금 교수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요? 안 움직이고 있나요? 움직이겠죠? 이게 수업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수님과 열심히 공부하면 세상에 뭔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와의 움직임이 지식의 체질과 같이 이야기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특허 한번 내주시죠. 이걸로도 3개 특허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전공 외적으로 질문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참 난처하지만 자존심이 있다고 그래 알아받아 줄게. 근데 지금은 모든 지식의 매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이커, 4차 산업혁명이 뭐야? 즉시 답이 나가요 안 나가요? 이런 융복합의 세상에 특허들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필기 그만하라고 합니다. 필기하지 말고 집중하게 하고요. 토론하게 하고요. 음성의 보이스를 텍스트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이 다 저희 특허의 청구 범위입니다. 그리고요. 수업에 뭐 하나 두고 가면 좋을까요? 저희 장모님에게 선물한 제일 저렴한 선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닌 AI 스피커입니다.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 어떻게 되니? 나름 기계지만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나름 소통의 침해율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업에 교실에 테이블마다 몇 개 갖다 주고요. 교수는 튜터의 개념으로 우리 학생들은 매개체를 AI 스피커를 통해서 집단지성의 하브루타의 수업으로 한번 이끌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하지 않을까요? 이게 2,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학교의 교수 학습 환경을 얘기하지 않고요. 스스로 가방 속에 들고 가서요. 내 수업에 나를 믿고 들어온 우리 애들의 미래를 더욱더 확장시켜주는 것도 이 학기 교수님들의 소망이 될 거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 좀 더 얹혀보면요. 저는 2011년에 이 카페를 운영했는데요. 현재 회원이 3,200명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500명도 채 안 되는데요. 다 예부대학 학생들이고 치과 의사들, 치과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20개 대학의 치기공대학의 교수님들이 저에게 간혹 농담으로 교수님 어떻게 수업을 하길래 우리 애들이 교수님 콘텐츠에 가서 있나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모든 대학마다 동일 과목의 교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 생존의 대학의 이 전력에 동일 과목의 교수가 동일 대학, 전국의 대학이 동일하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연결되어 있거든요. 스타 교수 한 명이 모든 과목을 연결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와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한번 던져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33년째 대학에 있는데요. 과연 우리 교수님들 현재 전공 가지고 영산대학에서 정년하실 자신 있으실까요? 여쭤봅니다. 자문자답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영산대학에서 정년해서 시니어의 삶을 행복스럽게 연결할 자신이 있을까도 한번 자문자답 해봐야 돼요. 제가 절대적으로 치과 보철만큼은 디지털에서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자신했던 치과기계 제로 학회장이었습니다. 근데 15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 디지털을 도입하고요. 교직의 후반부를 그럼 뭘로 봐야 될까 하고 봤던 게 스마트입니다. 그 스마트가 지금 시대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교수님들, 제가 치과 기공과 교수로 시작한 저의 모교입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들은 오늘 처음 신임 교수님들 계시는데요. 저는 신흥전문대학이 저의 모교고요. 29의 모교에서 교직을 줬고요. 치기공과로 출발한 이 모교의 이 교직이 꿈터고요. 지금 대학원에서의 교육문화 콘텐츠의 석박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전공의 흐름성을 계속 같이 가고 있나요? 우리 대학이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통합되면서요. 제가 학교 통합 부단장을 했는데요. 양 학교를 합치니까 49개 학과였어요. 20개 학과를 줄였습니다. 교수님들 혹시 20개 학과를 줄여드는 부분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통합이요. 지금은 3년 동안의 학과의 점수가 낮으면 폐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3년 동안의 학과의 점수가 낮으면 자동 폐과가 되는 상황에 과연 나는 이 대학의 영산대학의 교수로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반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3년 동안 페널티 받으면 가가 없어지는 이 상황에 이제 교수님들이 뭉쳐야 됩니다. 뭉치는데 어떻게 뭉쳐야 될까요? 타 대학에 없는 우리 대학의 우리 학과의 특성화만을 좀 빼서 우리 애들의 이 브랜드를 소셜이라고 하는 글로벌 시장에 무한정으로 넓혀주는 이러한 대학이 된다면 아무리 흔들림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학이 불필요성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여러 조금 불편한 말씀도 드렸지만 어찌됐든 대학에 위기가 와 있고요. 그 위기는 루크라든지 이런 오픈소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이 보내주는데 대학에 갈 필요 없거든. 이 얘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맥락으로 본다면 과연 나는 교수자로서 내 자녀를 내 교실에서 만나는 입장으로 어떻게 수업이 임할 것인가가 며칠 남은 이 주말에 2학기 1주차에 교수님의 수업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름 치과 보철의 전문대학 출신의 교수가 교수법을 뭘 알겠습니까? 교육공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전공의 우리 애들에게 좀 더 좋은 학습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름 고민하고 개발한 것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지금 1주차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고민에 쌓였습니다. 어떤 교수법으로 할까? 왜? 어떤 교수법이 좋은 게 없거든요. 그때 그날 얘들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교수법이 계속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 변화된 교수법에 우리 교육의 3대, 교수자의 3대 후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연구와 봉사협회
교육 앞에 어떤 것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직한다고요. 소홀히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보직한다고요. 수업 늦게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보직한다고 휴강하신 분도 있어요. 차라리 수업 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수업 거의 1시간 전에 제가 들어가서 다 준비합니다. 철저히 다 준비해 놓고요. 그날 사진 찍어서 유튜브 노래,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얘들 아까 클래식이나 카카오톡 밴드에 교수님 수업 준비했으면 올 때 조심히 오십시오. 이게 저의 교육의 철학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교수님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라고 하지만 저의 교육의 철학에 교육 앞에 어떤 것도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이제 어떤 강제성에서 이제 조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교수만 되어지면 영산대학의 교수만 되어지면 했던 그때의 그 비전 다시 한번 되돌아가보자 이 말이에요. 영산대학의 교수만 되면 했던 그거 다시 한번 되돌아가세요. 어찌됐든 이 남북의 대학의 생존에 내 생존도 같이 더불어 앞으로 교직의 삶에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영산대학은 우리 이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총장님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은 저하고도 수시로 개인 톡도 하고요. 교육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이 바쁜 총장님의 역할에서도 응대도 해주고요. 오늘 울산역에 총장님의 차가 와 있는 걸 보고요. 이 대학은 참 따뜻하고 미래가 있고 이 대학에 내가 교수로 와 있다고 한다면 학교의 요구도보다 내는 이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면서 같이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한대학교 신종훈 교수님 강의는 단단했으나 던지는 메시지는 묵직하고 강렬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단상을 질문이에요. 질문. 네. 작은 반론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수업을 되돌이켜 보게 됐어요. 저는 제가 이제 홍콩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홍콩에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간고사 실기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360 스트리밍 VR로 실시 가상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엔 VR 챗이라고 해서 요즘 VR 소사이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전부 로그인해서 들어와가지고 캐릭터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수업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수업에서는 실습 수업이었는데 컴퓨팅 실습 수업을 전원 학생들 전부 팀뷰어로 묶어서 같이 동시 협업을 교수의 PC로 접근해서 원격 데스크탑으로 동시 협업으로 과업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영산대학교의 사이버 강의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구축하신 저러한 것들이 사실은 영산대학교 웹 플랫폼에서 지금 교수별로 다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은 웹 베이스지 교수님처럼 멀티미디어까지는 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맥락상에서는 특별한 그와 상응하는 교습 효과를 내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블루투스로 자동 출석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선진화된 뭔가 최첨단의 초연결 사회, 초지능 사회의 그러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을 때 과연 교수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 효과가 그렇게 기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전자출결이 다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름 하나하나로 호명하면서 그 학생과 눈 마주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강의실에 그 과제물이나 중간고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개인 면담 또는 수업 후에 단체 그룹 면담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과 가능한 한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19세기의 그 강의실, 대학이 아직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뭔가 되게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것은 기원전 19세기부터 있었던 진짜 아카데미아의 원형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아까 뭐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출신들도 기업에서 사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 세상 4차 산업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인재라는 것은 바로 교수님께서 저런 말씀해 주시는 저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저런 새로운 툴들에 대한 활용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 능력과 기본 개념에 대한 전 이해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잘못 저지를 수 있는 그 과오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양과 진정한 지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런 것들은 좋은 기능을 가르치는데 좋은 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피부를 맞대면서 할 수 있는 지성적인 고민과 그런 어떤 뭐랄까요 깊이 있는 학문에 대한 탐구를 하기에는 사실 저런 것들은 저는 약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그래서 아까 실제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다, 크리에이터다. 저는 오히려 아주 끈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즉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놓치지 않는 대학이 저는 오히려 가장 선진화된 사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교수님 박수 한번 드리시죠. 사실 우리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반론이 아니고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술보다도 더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이 인간성의 근본, 이거 사실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단시간 50분 동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진 부분에서의 우리 교실의 혁신 좀 되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실의 혁신이 뭔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얘들하고의 상호작용이 사실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별의 오감사를 또는 SNS에서 이 소통으로 나름 지금까지 아날로그 세상에서 놓쳤던 부분은 나름 제가 또 잡고 가거든요. 거기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콜하고 만나서 다시 의논하고 놀아고요. 이런 매체의 연결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이제 기술보다도 중요한 교육자로서의 예치, 인간성이고 교육에서의 예치는 사실 교육 철학 아닐까요? 그 철학 위에 교수님들마다의 전공의 이 분야들을 이 다양한 이 기술을 좀 가지고 보탠다면 내 교실의 학생들과의 교수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육 당시에서의 하나의 도움이 되는 요소인 것이지 기존에 있었던 그 교육 방법이 퇴보된 거고 뭔가 진보된 새로운 것을 이노베이션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목은 뭔가 스마트 디바이스 쌍방향 수업의 키워드예요. 여기에 교수님들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자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의 그 기본 위에 이러한 에듀테크라고 하는 시대적인 기술을 갖다가 올리면 그 학습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부족했지만 예. 성신교양대학 박미경 교수입니다. 저는 그 두 분의 의견 토론하려면 저희가 10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기서 하실 때 화면 캡처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보내시고 또 객관식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이 채점하게 저절로 이제 통계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어플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색해서 찾고 네. 이러는 부분도
노동이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대교에서 2박 3일 교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여기에 KOCW의 스마트 교수법 보면 교수님들의 제가 지금 진행한 모든 강의 컨텐츠가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 이 자료를 보냈는데요. 아직 인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자료집을 혹시 PDF로 받으면 프로그램마다 QR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링크하면 좋아하시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수업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우리 교수님들의 모든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시대적으로 초가속화 세상에 이제 이런 에듀테크 기술을 좀 얹히면 교육은 더욱더 좋아진다.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